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도 덱스트 에거의 끝없는 추구, 성공을 부르는 30가지의 습관, 책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경제적 자유 없이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장된 자유를 100% 누릴 수 없다. 덱스트 에거. 정상에 오른 성공자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이들은 누가 봐도 일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사명에서 그들의 노력과 에너지, 열정이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향해 매진하기까지는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꿈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전도 없이 정해진 길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에게는 좋은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은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떠벌리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좋은 직장인데 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죠?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 앞에서 나 해고됐어 라고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동안 문을 닫는 회사도 많이 보았고 못 볼 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것만이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죠.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남 밑에서 늘 마음 졸이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라고 안달하는 것보다 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라고 고민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해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면 부와 행복이 보장되는 멋진 은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은 먹고 살 의식주나 해결해 줄 뿐 부를 가져다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욱이 자유는 결코 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큰 꿈을 꾸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내가 세운 첫 번째 목표는 아내가 밖에 나가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절대로 남 밑에서 일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친구들이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내가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아내와 나는 꿈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버는 돈의 2배 반을 벌고 자유를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큰 차나 호화로운 집, 수영장, 휴가 같은 것만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꿈꾼 겁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언제 얼마만큼 일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싶었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남의 인생, 남의 성공, 남의 계획을 위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남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남들이 생활비를 대줍니까? 남들이 여러분 대신 결정을 해줍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또한 이런저런 입방아를 찢는 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결정을 남이 해준다면 자유인이라 할 수 없겠죠. 자유의 가치. 한 번은 노먼 빈센트 필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은 많이 보았지만 그를 직접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자리가 비어 있기에 선뜻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거기에는 앉지 않더군요. 나는 그 사람 코앞에 앉아 이야기는 물론 그의 열정과 태도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녹음까지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옆에 앉았던 사람이 통성명을 한 후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더군요. 마케팅 컨설턴트라고 했더니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기사가 딸린 리무진을 타고 우리 집을 찾아온 그는 내가 녹음한 테이프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술 더 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도와달라는 건가요? 전 제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자 그는 저희 회사 영업사원들의 교육을 맡아주십시오. 명함에 마케팅 컨설턴트라고 되어 있던데 저희 사원들이 마케팅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부탁하더군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나는 자리를 고난 다음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사업이 있고 그저 잠재 고객에게 마케팅 컨설턴트라고 제 소개를 하는 것뿐입니다. 학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아, 거두절미하고 1년에 6만 달러로 계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당신이야말로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제가 당신을 쓰겠다는 겁니다. 피츠버그 철강 사장이 당신을 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더니 그는 열을 내며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배짱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사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 1년에 6만 달러면 어떻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9만 달러?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환상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거절해야 해. 이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데려가고 싶은 거야. 그는 나의 꿈과 헌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나에게 아니요, 직장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직장 생활은 싫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직장은 인생의 어떤 장기적인 문제에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장은 자영업은 전 세계의 희망이다. 자영업은 전 세계의 희망이다. 세상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한 축복을 갖고도 말이다. 토마스 제퍼슨. 자유영업을 줄인 자영업이란 사업을 확장할수록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유를 한 번 강조한다면 영업은 2번 강조해야 합니다. 부자의 유형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로 이들은 보통 보수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속세대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대신 대가를 치러준 덕분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죄책감으로 사회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자는 생산을 하는 사람과 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원대한 꿈을 꾸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준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자영업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은 기회이지 물질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난에 실물이 나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아주 큰 사업을 만들 거야.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부자는 빈곤층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자영업 시스템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꿈을 일궈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사가 자네 이젠 나가줘야겠어 라고 말할 때 좋습니다. 나도 이런 일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얻게 되면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뺏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지원해 줄수록 일해야 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정부든 부모든 친척이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 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한계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생각과 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언젠가 리치 디포스에게 어떤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5살이 되어도 엄마, 아빠 라는 말을 못하더랍니다. 부모는 걱정이 돼서 애가 탔죠. 그런데 아이가 6살이 되던 어느 날 엄마가 아침을 차려주자 핫초코를 한 모금 마신 아이가 맛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지요. 엄마가 세상에 처음으로 한 말이 문장이라니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데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니? 라고 묻자 아이는 지금까지는 다 괜찮았으니까요 라고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기가 더 쉬워집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여기 돈이 좀 있네. 이거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말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난 돈을 벌어 내 문제를 해결했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 자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 내가 할 일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가난과 부를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인 것이 수백 배는 더 좋더군요. 모든 사람에게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쇼핑을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뿐 아니라 다른 것을 대신 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성공할수록 전에 혼자 했던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성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기회를 줍니다. 부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잘 살 수 있고 아이들은 더 좋은 생활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질 것이고 부모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그 모든 희망의 출발은 자영업 시스템입니다. 자영업은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험이 전혀 없는 정치, 경제 시스템이란 선택권이 없는 시스템뿐이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리치 디보스.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태이지만 가난은 정신 상태의 문제이다.
사장은 자신의 모습을 찾아라. 자신의 모습을 찾아라. 어느 중년 여성이 심장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하늘나라의 문턱에 이른 그녀는 저승사자를 보고 이제 때가 됐는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43년 하고도 2개월 8일이 남았다. 병이 낫자 그녀는 퇴원하지 않고 곧바로 주름살 제거 수술, 지방 제거 수술, 복부 성형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여기저기 뜯어고치고 염색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술을 끝낸 그녀는 병원에서 걸어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구급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승사자 앞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직 43년이나 더 살아야 한다면서요. 그러자 저승사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얼굴이 달라져서 넌 줄 몰랐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매일 불평, 불만을 늘어놓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라 애를 쓰고 있지 않던가요? 수능의 대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만 빼고. 리타 매 브라운. 그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라.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결코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일어난 특별한 기적입니다. 평범 속에 파묻히지 말고 일어서서 용기를 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모두들 나서서 이런저런 비난을 해대는 통에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난을 하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다만 그 비난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미래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꽤 좋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저 사람처럼 돼봐. 너는 보잘것 없어. 저 사람이 하는 걸 해봐. 라고 속삭이는 그 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적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사람의 못 미치는 2등이 될 뿐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5세 된 젊은이 100명 중에 65세 때 부자가 되는 것은 단 1명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걸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멘토로 선택하느냐, 또한 누구를 따르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90%가 여러분의 꿈을 비웃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꿈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커다란 꿈을 품은 사람은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 생각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결정을 내려라. 자신에 대한 최종평가는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자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것이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다. 장담하건대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나는 나의 선택에 의해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성공 이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전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 단점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단점 뒤에만 숨어 있을 겁니까? 아니면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에 상관없이 꿈을 쫓겠습니까? 승리에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넘어 승자가 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묘미는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학교나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구겨놓은 그 형편없는 자기 이미지를 벗어버릴 가능성에 달린 겁니다.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설교자, 정치인, 언론, 그 밖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형편없이 대하고 우리가 형편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것 중 90%가 틀렸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신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다. 다른 사람을 휘두르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휘두르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다. 라오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5장 중요한 포인트 찾아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주말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